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승원님의 동학제 제6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8편에서 전봉준이 경기전에서 접주들과 참모회의를 하지요. 손화중, 김계남, 전봉준의 의견이 서로 달라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경군의 증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산위를 공격해서 섬멸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계치리는 홍계운에게 적들이 흩어질 때 괴수 전봉준을 잡아들이자 하고요. 경군의 함정에 빠진 위기에 몰린 동학군,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제6권 피의 산, 피의 강. 전봉준은 경군의 황급해하는 속셈을 알아차리고 있었다. 이후 경군과 동학군 사이에는 숨가쁘게 효유문과 소지가 오고 갔다. 전봉준은 화약의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겉으로는 느긋한 체하며 또 소지를 보냈다. 나라 안에는 구조적으로 백성을 탄압하고 착취하는 나쁜 정책이 도사리고 있다. 그것이 있는 한 썩은 정치의 관행은 절대로 멎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은 대략 아래와 같다. 그것들을 폐하고 새롭게 개혁한다면 화약에 응할 수 있다. 먼저 나라 안의 것에 대하여 말하겠다. 1. 나라에서는 백성들이 동학의 도를 자유로이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고 관아의 모든 구시라치들은 동학의 도인과 서로 협력할 것. 1. 양반과 부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점유한 토지를 모두 실제로 경작할 수 있는 자들에게 평균으로 무상 분배할 것. 1. 나라와 궁궐한 사람들의 토지나 사원이나 역이나 향교의 토지 따위를 모두 무산자들인 농민들에게 나누어 줄 것. 1. 분배된 토지는 농민들이 공동으로 경작을 하게 하고 그 수확은 노력의 대가에 따라 분배하게 할 것. 1. 양반, 상놈 차별을 없앨 것. 1. 탐과 놀이는 엄하게 징치할 것. 1. 부자와 호족들의 횡포를 징계할 것. 1. 불량한 유림과 양반들의 악습을 바로잡을 것. 1. 칠반천인의 제도는 개선하고 백정은 머리에 평양립을 벗게 할 것. 1. 청춘 과부는 개가시킬 것. 1. 관리를 채용할 때는 치벌과 문벌을 타파할 것. 1. 전운 행소를 혁파할 것. 1. 보부상의 작패를 금지할 것. 1. 수령으로 하여금 임지에 묘지를 쓰지 못하게 할 것. 1. 포구의 어염세를 혁파할 것. 다음 나라 밖의 일과 관계된 것을 말하겠다. 1. 일본의 군대를 몰아낼 것. 1. 일본의 상인들을 몰아낼 것. 1. 일본과 내통한 자는 모두 목을 벨 것. 1. 불평등하게 맺어진 조약들을 파기하고 평등한 조약을 맺을 것 등 모두 27개 조항이었다. 그것은 엄청난 개혁의
조항들이었다. 천지의 빛과 어둠을 한데 뒤섞어서 흔들어 헝클었다가 다시 빛과 어둠의 가닥을 질서 있게 잡아 가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야말로 천지개벽 같은 개혁이었다. 그 개혁 조항들을 놓고 그것의 초안을 작성한 정백현과 전봉준이 대립하였다. 전봉준은 나라 밖의 일에 청나라의 군대와 상인들을 몰아낼 것과 청나라의 내통한 자의 목을 벨 것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백현은 그것을 빼자고 주장했다. 의정부 안에 청나라와 가까운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데다가 청나라도 결국은 중국이므로 유생들이 벌떼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정백현은 토지의 분배에 대한 문제는 거론하지 말자고 하였다. 나라 경제의 기본 질서가 흔들릴 거라는 것이고 기득권자들의 반대가 너무 클 거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토지의 문제를 어떻게 일개 초토사인 홍계운이 독자적으로 처결할 수 있냐고 전봉준에게 되물었다. 1차적으로 전봉준과 정백현 사이에 의견을 조종하였다. 청나라를 배척하는 문제를 전봉준이 양보했고 토지 분배 문제를 정백현이 양보하였다. 동학군이 보낸 소지에 대하여 초토사 홍계운은 최대한으로 부드러운 반응을 보였다. 너희들은 너무 무리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내가 처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임금께 주청하여 최대한으로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다. 여타의 점은 점차 서로 협의하도록 하자. 양호 초토사. 완산의 홍계운은 삼례 김학진과 전부로서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였던 것이다. 홍계운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동학군을 섬멸하는 공을 세웠다는 말을 듣고 싶었고 김학진은 얼른 부임하여 자기의 주관하에 정사를 펴고 싶었다. 김학진은 동학군들이 내놓은 요구 조건들을 들어주지 않으면 화약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학진은 홍계운으로 하여금 토지의 평균적인 분배에 대한 문제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것을 수락하겠다는 뜻을 동학군 진영에 보내게 하였다. 토지의 분배 문제는 초토사나 감사가 할 일이 아니다. 후에 임금께 주청하여 이를 처결할 터이다. 그리고 난에 참여한 개개인들이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일이 물침표, 즉 신분 보증서를 만들어줄 것이니 무기를 반납하고 성문을 열도록 하라. 양호 초토사. 홍계운의 효유문에 대하여 전봉준 측은 이렇게 버티었다. 모든 개혁 문제는 그 고을의 사또와 동학 접주가 협의하여 자치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되 동학군의 주도하에 하도록 감사가 보장을 해줘야만 물침표를 받고 성문을 열어줄 것이니라. 재중의소. 전봉준은 홍계운이 난색을 보이는 토지의 평균적인 무상 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더 고집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어느 정도의 애매모호성과 융통성만을 가미하기로 했다. 무조건적인 무상 평균 분배는
농민들로서는 공짜로 얻어서 좋은 일이지만 기득권자인 양반 토호 지주들로서는 화적대한테 당하는 셈이라고 여길 터이고 그 반발이 극심할 터이었다. 애매모호성과 융통성을 가미하여 두는 것은 각 고을고을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있는 동학 접주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두자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지역에 따라 개벽 지구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더욱 확실한 토지 무상 평균적인 분배의 일은 일단 화약을 맺고 나서 상황의 추이에 따라 진척시키기로 했다. 만일 그 일이 뜻같이 잘 진척되지 않으면 한두 달쯤의 여유를 두고 은밀하게 동학군진을 정비해 가지고 한양으로 밀고 올라갈 터이므로 한양의 도성까지를 장악한 다음에 청나라의 배청 문제와 함께 해결해도 되는 것이라고 전봉주는 생각했다. 홍계우는 모든 것을 동학군의 주도로 개혁하는 문제에 대하여 삼례에 와 있는 신임감사 김학진과 의논을 하였다. 그 결과 홍계우는 동학군 쪽의 요구대로 아주 한 걸음 더 물러서 주었다. 김학진은 동학군들의 요구대로 토지의 평균적인 무상 분배의 문제까지를 들어주더라도 한시바삐 화약을 성립시키라고 당부했다. 그것은 끝이 어디로 돌아가든지 일단 동학군들을 흩어져 돌아가게 해놓고 보겠다는 화급한 정부의 뜻이었다. 동학도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폐정개회역의 일은 각 고을의 수령들과 동학의 접주들이 상호 의논하고 협력하여 처결한다. 이와 같은 화약서는 이튿날 아침 일찍이 전격적으로 가명 서쪽의 향교 안에 있는 만화루에서 쓰여졌다. 물이 방제의 출렁이니 가슴속 생각이 깨끗하고 바람이 은행나무를 흔드니 웃음소리가 시원하다는 김종직의 시문이 걸려있는 바람벽을 등진 채 정벽현과 김덕명과 오지영이 앉았고 맞은편에 홍계운이 보낸 대관들 셋과 삼례에 있는 신임감사 김학진이 보낸 김성규가 나란히 앉았다. 대관들과 김성규는 동학군 쪽에서 제시한 것에 대하여 군소리 한마디 하지 않고 모두 수용하였다. 전라도 53개 여룹에 집강소를 설치하되 그 고을의 사또로 하여금 동학 접주들이 요구한 바대로 폐정개혁을 시행하도록 한다는 것이 그 화약서의 골자였다. 물론 거기에는 토지의 무상분배 문제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 동학군 쪽의 특사들을 호위하고 온 동학군 병사 5명과 경군 쪽의 특사들을 호위하고 온 경군 병사 5명이 만화로 뜰하게 마주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총 한 자루씩을 어깨에 메었고 허리에는 환도를 차고 있었다. 그들은 입을 굳게 다물고 상대쪽 군사의 얼굴을 건너다 보기만 했다. 이유함은 그 5명의 호위병 속에 들어 있었다. 황토제 싸움 때의 보부상으로 가장하고 적진에 들어간 날쌘 사람들 가운데서 5을 추출한 것이었다. 이유함은 가슴이 수런거렸다. 이제 싸움이 끝났다.
목이 메이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별님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수군들이 죄 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끌어다가 족치는 일이 없을 것이고 고참봉의 땅을 무상으로 분배받을 것이다. 아, 별님이 그녀의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는 얼마나 자랐을까. 만화로 위해서는 무얼 하느라고 이렇듯 꿈을 거릴까. 숨 한 번 내쉬고 들이쉬는 사이에 시각이 한 3년쯤씩이나 긴 듯 싶었다. 전라 가명 총서인 김성규는 오지영의 요구에 따라 물침표의 원안을 작성하여 주었고 또 신임 감사가 선화당에 들어와 직무를 시작하자마자 각 고을의 관하로 정식 감결을 보내겠다는 약조를 하였다. 키가 훤칠하게 크고 얼굴이 수려한 데다 눈에서 예리한 빛이 바라는 듯한 김성규는 일거수일투족이 당당하고 시원시원했다. 그는 동학군 쪽을 향해 낮으면서도 굵은 목소리로 시방 삼리에 계시는 감사께서는 상으로부터 편의종사의 막중한 대임을 얻어오셨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전대장과도 대면을 하시겠다 하십니다. 하고 말했다. 동학군 진영의 정백현과 김덕명과 오지영은 김성규의 말에 많은 여운이 있음을 알아챘다. 정백현은 감동한 나머지 김성규의 두 손을 굳게 잡아 흔들었다. 화약을 하고 돌아온 정백현은 전봉준에게 총서 김성규가 대단한 인물로 보였습니다. 앞으로 그자가 신임 감사와 전대장 사이에서 많은 작용을 하리라 여겨집니다. 우리 동학군들의 패전개혁 요구에 대하여 인식이 매우 깊은 듯 싶었습니다. 하고 말했다. 금이 환양 동학군의 신분 보증서. 경기전과 선화당 안팎이 바글바글 끓었다. 동학군들이 너도 나도 자기 고래 접주들한테 물침표를 받아들었다. 물침이라고 목각을 하여 거먹게 박은 부적 같은 참종이 한 조각이었다. 그것은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 한 장씩을 받아들고 덩실덩실 춤들을 추었다. 그 물침표는 경군이나 고을의 포군이나 수군들한테 봉기에 참여한 동학군들의 신분을 안전하게 보장하여 주라는 표지였다. 포졸들이나 기찰 포교들이 함부로 시비를 걸 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러하면 그것을 내보이라는 것이었다. 그것을 내보이기만 하면 아무 일도 당하지 않는다 했다. 뿐만 아니고 토지 무상 분배를 받게 될 때에도 그 물침표를 가진 자가 우선권을 가지게 될 거라고 했다. 평산도 물침표를 손에 든 채 보릿대 춤을 추었다. 하늘이 엽전에 뚫려 있는 구멍만 하게 보였다. 그나마 그 하늘이 기우뚱거리면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양반도 상반도 없는 세상이 됐다. 종들은 다 속량해 준단다. 인제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다. 고을 사또와 우리 접주가 합심해서 부자나 양반들한테
논밭을 다 빼앗아다가 우리들한테 무상으로 똑같이 나눠준단다. 양반 놈의 딸한테 장가를 갈 수도 있게 되었다. 허이, 양반님 과부를 보쌈에다가 살 수 있단다. 평사는 춤을 추어대는 동학꾼들의 틈을 비집고 나아갔다. 얼른 성문을 빠져나가고 싶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일평의 아내 안씨를 데려다가 떳떳하게 살 참이었다. 그녀의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는 엄연히 그의 자식인 것이었다. 사람의 숲을 헤치고 나아가는 평산의 등을 누구인가가 철썩 갈겼다. 돌아보니 그것은 이우암이었다. 평산이 접장! 이우암이 소리쳤다. 우암이 접장! 평사는 이우암을 얼싸안았다. 그 옆에 고이철이 서 있었다. 고이철도 평산의 등을 두들겨 주었다. 고이철 뒤에 이인안이 서 있고 그 옆에 홍순서와 홍또바우와 김동만과 김육손과 이껌철과 박달주가 있었다. 덕산뜸과 장산뜸의 도인들도 있었다. 대흥 구림에서 온 도인들이 물침표들을 흔들어대고 있었다. 그것은 승리의 깃발이었다. 그들의 가슴은 그 깃발처럼 펄럭거리고 있었다. 그 물침표들 잘 간직해. 그것 한 장씩을 얻으려고 귀한 목숨들을 잃을 뻔하지 않았던가? 홍순서가 도인들에게 말했다. 한데 김동만이 이것이 무엇이란가? 밥 먹여준단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싸워야만 한다네. 양반들이 이 물침표 한 장씩 손에 들고 있다고 논밭을 커져내주면서 가지라고 할 줄 아는가? 그 사람들도 시방 화승총 들고 환도 들고 우리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네. 하고 투덜거렸다. 고이철은 물침표를 소나귀에 움켜쥐면서 김동만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가진 자들은 빼앗기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칠 것이고 빼앗긴 자들은 원한에 사무쳐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다. 고이철은 들떠있는 스스로를 비웃었다. 나는 무엇을 얻었느냐? 서자도 적자도 없어진 것. 벼슬을 하는데 지역과 문벌과 서를 초월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던가? 아직도 깨부숴야 할 것은 고향의 아버지와 형 일평의 주변에 얼마든지 더 남아있다. 이제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문득 사냐에서 허옇게 쓰러져 죽어간 사람들을 생각했다. 물침표 이것 한 장도 얻어내지를 못하고 사냐에서 죽어간 그 수많은 도인들의 혼령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동학군들은 평소의 2배, 3배의 속도로 걸었다.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들갔다. 하루 동안 내내 걷고 이틀째 걷고 있는데도 그들은 지치는 줄을 모르고 발이 부르트는 줄도 몰랐다. 접주들이 무기를 버리지 말고 가지고 가자고 했다. 후일에 반드시 쓰일 때가 있을 거라는 것이었다. 고향 쪽에 뜻밖의 복병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동학군들은 그 무기들을 가지고 가는 채 하다가 슬쩍 버렸다.
화승총이나 환도들이 무겁고 귀찮았다. 평산도 가지고 가던 화승총을 풀섭에 버렸다. 그것은 귀신이 붙어 있는 것이었다. 그것을 집에 가져다 놓으면 재앙이 생길 터이었다. 젠장치. 언제 이것을 또 쓰게 될 것이냐고 투덜거렸다. 환도 하나와 화승총을 짊어지고 가던 김육소는 환도를 버렸다. 가파른 갈제를 넘으면서 일이었다. 그들은 노독에 지쳐 있었다. 고이철도 차고 가던 환도를 버렸다. 그들은 피를 보는 싸움은 지긋지긋했다. 이 물침표 한 장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싶었다. 양반도 사고, 땅도 사고, 아내도 사고, 집도 사고, 관아의 사람들한테 구박받지 않고 사는 특권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동학도인들은 실제로 그러한 특권을 소나기에 넣고 가기라도 한 듯 펄펄 나라들 가고 있었다. 평산이 제 꼭대기 이르러 한숨을 돌리는데 마평산 접장, 총 어떻게 했는가? 하고 이난 접주가 물었다. 김육손과 고이철에게도 환도를 어디에 버렸느냐고 힐책했다. 이제 무슨 싸움이 또 있겠습니까? 고이철이 대꾸했다. 이난은 그들을 향해 호통을 쳤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네. 이 서원이 무기를 버린 사람들의 편을 들었다. 이걸 어디에 다시 쓰겠는가? 나도 버리고 싶은 것을 참고 가지고 오느라고 혼났네. 아이고, 이놈의 싸움 지긋지긋하네. 나도 버리고 가야겠네. 윤병호가 맞장구를 치며 환도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무슨 소리들 하고 있는 것인가? 이난이 그들을 둘러보며 꾸짖었다. 얼른 되돌아가서 버린 것들을 가지고 오소. 이골 저골에서 유생들이나 부호들이 민병들을 초매놓고 있다네. 고이철은 절망감이 눈앞을 아득하게 하였다. 고개를 떨어뜨렸다. 김육손과 평산도 고개를 떨어뜨렸다. 감사가 우리 고을로 곧 화약안대로 하라고 감결을 내무되면 저절로 다 해결이 날 것인데. 이서원이 말했다. 이접주, 화약을 할 때에 사실은 무기를 모두 관아에다가 바치고 돌아가기로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렇게 무기를 들고 돌아가는 것도 위법 아닌가? 윤병호가 말했다. 이난이 고개를 저었다. 지방관들이나 유학들이나 양반들이나 밥술깨나 두고 먹는 사람들이 그냥 호락호락하게 화약안을 따라주지만은 않을 것이야. 앞으로 두고 보소. 반드시 무기들을 요긴하게 쓸 때가 있을 것일세. 홍순서의 얼굴은 풀그락푸르락했다. 그가 무기 버린 자들을 향해 얼른 가서 자기들 버린 무기들을 찾아가지고 오소. 하고 호통을 쳤다. 고이철, 마평산, 김육손들이 되돌아가서 자기가 버린 무기들을 되가지고 올라왔다. 이서원과 윤병호는 끝내 이난과 홍순서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불평을 늘어놓았다. 나는 이번 개혁 조항에 불만이 많네. 양반도 없고 상놈도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고. 부자들한테서 토지를 빼앗아서 평균적으로 무상분배를 한다는 거하고는 찬동할 수가 없네.
이것은 화적지라고 똑같은 것이여. 이인하는 다른 도인들을 앞장 세워 보내놓고 그들 두 사람과 함께 걸어오면서 토지 문제와 양반 상놈의 문제에 대하여 의논했다. 도인들이 가슴속에 모시는 하늘님에 대하여 말하고 인간의 평등에 대하여 말하고 구조적으로 나쁜 정치와 경제적인 폐악을 이야기했다. 이서원과 윤병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어찌할 수 없는 운명적인 신분을 이야기하고 천부적으로 타고난 재산과 신분적인 복록을 이야기했다. 그들 두 사람과 이인한의 주의 주장은 합치점을 찾지 못했다. 끝없는 평행선을 그어나가고 있었다. 이인하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었다. 윤병호와 이서원을 더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과 자기 사이에는 드넓은 강물이 가로놓여 있었다. 언제 갈라서든지 그들과 자기는 갈라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장령성에서 기다리고 있는 적. 고향 땅에서는 반가운 얼굴들이 그들을 맞이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이방원 접주는 이인한 홍순서와 함께 모든 도인들을 이끌고 장령성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한바탕 시위를 하고 나서 부사 박재순에게 집강소 설치에 대한 논의를 청하려 하였지만 부사 박재순은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박재순은 그동안 민병들을 초모하여 수성의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박재순은 김학진의 처사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동안 내내 전보로 김학진에게 항의를 하여 온 터이었다. 토지의 평균적인 무상 분배는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근간을 어지럽게 흔들어 놓게 될 것이옵니다. 동학비도들의 요구들 가운데서 그것 한 가지만은 절대로 허락하여서는 안 되옵니다. 동학비도들의 요구는 화적대의 요구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장흥부사의 말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오. 이곳에 고충이 많소. 훗날 다시 바로잡을지라도 우선은 나에게 협조를 해주시오. 김학진에게서 온 전보 내용이 다급하고 간절하였지만 박재순 코방귀를 뀌었다. 다른 고을 사또들이 다 김학진의 말을 따를지라도 자기는 따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양 궁성 안에 있는 고종 임금의 뜻은 김학진의 그것과 사뭇 다를 터이었다. 자기는 그 상감의 뜻을 따를 참이었다. 앞으로 일이 되어나가는 꼴을 지켜보다가 임금에게 김학진의 부당한 처사를 고에 올리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임금이 김학진을 제치고 그를 전라 감사 자리에 앉힐 터이었다. 박재순은 자신만만했다. 동학군과 홍계운의 경군이 전주성에서 피를 흘릴 적에 그는 민병을 초모했다. 초모한 민병들과 성 안의 장정들을 수성군으로 편성했다. 그들에게 궁술과 창술과 검술도 연마시키고 방총조련도 시키고 성벽 기어오르는 자들을 퇴치시키는 조련도 시켰던 것이다. 물론 그 수성군들에게 잘 먹이고 잘 입혔다.
훗날 동학군들을 퇴치시킨 다음에는 응분의 보상을 하겠다고 약조하였다. 고을 안쪽의 양반들이나 토우들의 땅을 우선적으로 붙이게 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이방원과 이인하는 성 밖의 주막에서 수기를 거듭했다. 박제순의 콧대를 꺾어 놓기 위해서는 한바탕 접전을 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한데 전주에서 장흥까지 걸어온 장흥 부대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이방원은 삼공형에게 부사 박제순과의 독대를 청했다. 박제순은 그것을 허락했다. 박제순은 이방원과 한 번도 얼굴을 대한 적이 없었다. 그렇지만 박제순은 삼공형들을 통해서 이방원의 이름을 들어 알고 있는 터이었다. 신임 사또들은 을에 관아의 아전들을 통해 자기 관내에 퇴직하고 내려와 세도를 부리고 있는 왕년의 버스라치들이나 향교나 서원의 유생들이나 밥술깨나 두고 먹는 토후들에 대하여 두루 알아보는 터이었다. 이방원의 집안은 할아버지 쪽부터 대단한 부자였다. 99칸 집에서 종들을 30명쯤이나 부릴 만큼 큰 부자였다. 해마다 가을의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면 이방원의 집 곳간에서 부사나 찰방에게로 양곡 두어 바리씩을 실려 나가곤 하는 것이었다. 장흥 관아의 아전들 쳐놓고 이방원의 거들목한 부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삼공형들은 신임부사 박제순에게 이방원이 향교로부터 소외된 사실과 동학에 입도하고 봉기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자상하게 고한 터이었다. 형은 이방원의 면담 요청을 쾌히 수락하도록 박제순에게 청하였던 것이다. 이방은 그자를 잘 다스리기만 하면은 장령성은 조용할 것이옵니다. 이인하는 부사를 만나기 위해 혼자 들어가려 하는 이방원을 말렸다. 처들을 어떻게 믿고 혼자서 들어가려 하시옵니까? 이방원은 웃었다. 이 접주가 밖에 있지를 않소. 나는 이난 접주와 함께 이 우주 안을 별들처럼 훌훌 떠다니면서 숨을 쉰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늘 든든하고 당당해지곤 합니다. 이난에게 뒷일을 부탁했다. 절대로 그럴 리는 없지만 만에 하나 사또란 자가 우리를 우롱하고 나를 포박하고 내놓지 않으면 그때 성을 공략하시오. 이방원은 성 안으로 들어서면서 절망했다. 성 안에는 민보군들이 싸움에 대한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다. 성곽휘에 늘어선 민보군과 포군들은 활들을 짊어지고 있기도 하고 화승총을 들고 있기도 했다. 이방원은 무조건 싸움을 걸지 않고 부사와의 독대를 청한 것이 100번 잘했다고 생각했다. 이방원과 박제수는 객사에서 마주 앉았다. 부사 박제수는 갑옷 차림이었고 환도를 차고 있었다. 박제순을 대하는 순간 이방원은 다시 한번 절망했다. 박제순은 천마디의 전주성에서 양쪽이 화약을 한 것을 100번 잘한 일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화약에서 거론한 조항들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도인들이 패정을 개혁하자고 요구한 조항들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한 것은 감사인 김학진의 뜻이지. 한양의 도성안에 계시는 상감의 뜻은 결코 아니오. 나는 상감의 뜻을 따르지 감사의 뜻은 따르지 않을 것이오. 너무 지나친 잡세나 도조들을 없앤다거나 낮추는 일이라든지 관아의 아전이나 포졸들이 그렇게 부리는 농간이라든지 부호나 양반들이 힘없는 백성들한테 가하는 행악이라든지 노비들을 속량하여 주는 문제라든지에 대해서는 협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토지의 평균적인 무상분배라든지 판상의 차별을 없앤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천천히 기다려서 내려오는 명령에 따라 시행함이 마땅할 것이오. 이방원도 박제순의 말이 옳은 듯 싶었다. 이방원의 박제순이 제시하는 선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보다 확고하게 얻어놓고 싶었다. 후 부사의 말씀대로 함이 가합니다. 한데 이 일을 계기로 보다 확실하게 해둘 것이 있어옵니다. 관아에서는 동학을 믿는 도인들을 박해하지 말 것이며 장령성에서 멀리 떨어진 면에서는 그곳의 동학 접주들과 면임들이 서로 의논하여 그 지방의 서원이나 부호나 양반들 사이에 일어난 분쟁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벽사역의 찰방한테 단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 운영비를 마련한다는 핑계하에 역졸들을 시켜 관내에 만만한 부자들을 끌어다가 족쳐서 자금을 마련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원성이 되다나옵니다. 부사 박제수는 별로 탐탁지 않아 하면서도 고개를 끄덕거렸다. 부사 박제순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다. 어찌할 수 없이 시류를 따르기는 하지만 언제인가 기회가 닥치기만 하면 동학 도인들을 모두 쓸어 없애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싶었다. 이방원은 박제순의 굳어진 얼굴을 향해 이를 악물었다. 집강소를 설치 운영하면서 은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언제인가는 이 장령성을 들이치고 부사를 꿇어앉히고 전주성에서의 화약에 맞추어 패정들을 시원스럽게 혁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일부터 곧 성밖 여기저기에서 널리 방을 붙여 그동안 고을 안에 누적되어 온 억울한 민원들을 받아 척결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물론이요. 박제수는 선선히 응했다. 이튿날 다시 오기로 하고 성 밖으로 나온 이방원은 성문 밖에 대기하고 있는 도인들에게 부사와 독대한 결과를 말했다. 안 됩니다. 장류가 소리쳐 말했다. 한바탕 접전을 해서 성을 점령해버리고 나서 우리 마음대로 집강소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홍순서가 말했다. 여기저기에서 중구난방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소리쳤다. 이방원이 그것을 만류했다. 시방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 도인들은 먼 길을 걸어서 왔고 오랜 동안 집을 떠나서 노숙을 하였기 때문에 많이 지쳐 있습니다. 더 이상 피를 흘리지 말고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나 잘 움켜쥐도록 합시다. 그리고 점차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다음의 기회를 노리도록 합시다. 용계면의 이사경과 웅치면의 구교철에게
각기 집강소를 설치 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서찰을 보냈다. 천관산 밑에 연평 앞에서 대응접은 이난 부대와 홍순서 부대로 갈리었다. 이난의 부대는 대흥을 거쳐 구림으로 가고 홍순서의 부대는 회령진으로 갔다. 뜻밖의 회령진 성은 굳건했다. 그동안 한만우와 지방의 유생들은 민병들을 초모하여 동학군들의 귀환에 대비하고 있었다. 수군과 민병들은 회령진 성만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내덕도로 건너가는 나루터도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 홍순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홍순서 부대만으로는 회령진 성을 지키고 있는 수군과 민병들이 버거울 수밖에 없었다. 홍순서 부대는 성문을 두들겨 보지도 않고 마장골 뒷산으로 올라갔다. 섣부르게 공략해서는 안 될 듯 싶었다. 성은 건드리지 말고 그냥 나루를 건너서 내닥도로 들어가 봅시다. 평산이 말했다. 지친 도인들이 평산의 말이 옳다고 했다. 고이철이 고개를 젓고 나서 말했다. 수군들을 피해서 도둑들처럼 내덕도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초들이 우리를 깔보고 전처럼 우리들을 색출하여 끌어다가 자기네 군율에 따라서 곤장을 치고 추리를 전과 똑같이 작주할 것입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고부로 전주성으로 다니면서 그 고생을 하고 피를 흘렸소. 우리는 다시 여기서 한바탕 접전을 하여가지고 수군과 민병들의 길을 죽여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강소를 설치해야만 됩니다. 홍순서가 그 말이 옳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적은 수로 어떻게 성을 공략한단 말이오? 그랬다가는 우리 다 죽고 맙니다. 김동만이 말했다. 구림이 이접주한테로 기별을 합시다. 이난 접주가 와야만 성문을 열고 들어가서 만호를 혼내주고 집강소를 우리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만호란 놈은 우리가 이미 한번 혼주를 내놓았으니까 웬만큼만 잡돌이를 하면은 선을 들어버릴 것이오. 김육손과 박달주가 자기들이 달려갔다가 오겠다고 했다. 이난의 부대가 향나무 거리에 당도하였을 적에 별님의 아버지 천만석이 달려와서 성문뜸 집이 불타버렸음을 말해주었다. 선생님, 조심하셔야 합니다요. 신방현 그 어른이 민병들을 초모했습니다요. 달이면 날마다 부용산 뒤에서 화승총을 쏘아내고 우리 달림이 별림이를 아주 파김치란 듯이 죽여놓았구먼요. 고부로 간 도인들 씨를 말려버린다고. 민병들은 구림서원에 도소를 설치하고 있었다. 그들은 도소로 민병에 참여하지 않은 부자들과 동학 도인의 가족들을 끌어다가 혼내고 욕을 보이고 있었다. 그들은 화승총과 창과 환도들로 무장을 단단히 하고 있었다. 전주성에서부터 먼 길을 걸어온 도인들을 자기네 집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새삼스럽게 군사행동을 하여야만 했다. 이인한과 이우암은 일단 일문뜸의 이인한 집으로 들어섰다. 일문뜸의 집에 들어왔을 때 이인한의 아내 월산댁 고씨와 아들 진우와 첩인 달림이와 지씨가 마당에 나와 영접을 했다. 달림이만 보이지 않았다.
이인하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어머니에게 인사를 올렸다. 어머니 보성댁은 눈에 물을 가득 담고 이인한을 건너보기만 했다. 이유암도 보성댁에게 인사를 드렸다. 보성댁은 이유암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보성댁은 이유암이 지역부의 아내인 별림이를 가로챈 것을 못마땅해 하고 있었다. 이유암은 보성댁에서 건너오는 쌀쌀한 바람을 느꼈다. 마당으로 나온 이유암은 별림이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지씨가 그의 옆으로 와서 별림이가 문 깐 채 방 안에 누워 있음을 알려주었다. 이유암은 골방에 누워 있는 별림이를 끌어안았다. 별림의 머리칼들은 쑥대머리였고 얼굴빛은 백지장 같았다. 별림이는 사흘 전부터 간신히 측간을 다니고 지불안을 바자닐 수 있게 되었다. 별림이는 이유암을 끌어안은 채 소리 없이 울어댔다. 서원 사람들이 창칼 들고 몰려와서는 성문 집에 불을 지르고 사람을 희지경으로 만들어 놓았소. 지씨가 말했다. 이유암은 지역보를 떠올렸다. 지역보가 별림이를 이렇게 죽이려 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성문뜸에 최부칠이 달려왔다. 대돌 앞에 엎드린 채 이인한에게 고했다. 우리 집사람은 골병이 들어있구먼요. 살림살이는 다 때려 부셔놨고 민병들이라는 자들이 몰려와서 그랬답니다요. 앞으로 우리 도인들이 돌아오면은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겠다고 하였습니다요. 그 사람들은 시방 구림서원에 모여 있는데 손에 화승총과 활과 환도들을 들고 있다고 하옵니다요. 우리가 떠난 뒤부터 이제까지 줄곧 밤이고 낮이고 화승총 조련을 했다고 하옵니다요. 이인하는 흩어져 집으로 돌아간 도인들을 황급하게 소집하였다. 도인들을 이끌고 구림서원으로 나아갔다. 어차피 한바탕의 싸움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인하는 생각했다.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서로의 대치가 이루어졌다. 민병 쪽에는 이서진이 있고 고흥식이 있고 신방연이 있었다. 동학군 쪽에는 이서원이 있고 이인한, 그의 본명은 신중보였다. 고흥연이 있었다. 기막힌 일은 민병 쪽에 지역보가 들어있고 동학군 쪽에 이유암이 들어있는 것이었다. 또한 형아, 아우야 하고 부르거나 삼촌, 조카야 하고 부를 처지에 있는 낯익은 같은 마을 사람들이나 이웃 마을의 사람들이 이쪽과 저쪽으로 갈린 채 화승총과 환도와 창들을 들고 서로를 겨누고 있는 것이었다. 기껏 서로 얼뚱얼뚱한 얼굴들이라고 해보아야 모두가 같은 구림 사람들이고 대흥 사람들인 것이었다. 싸워서는 안 되네. 이서원이 이인한에게 말했다. 우리들끼리 총질 칼질이라니 말도 안 되네. 우리 양쪽이 서로 좋은 말로 풀어야 하네. 윤병호도 맞장구를 쳤다. 그렇네. 전주에서도 화약을 했는데 우리 구림 사람들끼리 화약을 못한다면 말이 안 되네. 양쪽의 우리머리들 몇 사람이 한자리에서 만나서 싸우지 않고 이를 처결하는 방도를 마련해야 하네.
고흥연이 그 일을 주선하겠다고 나섰다. 이인하는 이서원과 윤병호와 고흥연에게 화약을 주선하라고 했다. 한데 그 화약이 그들 셋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민병들 쪽에서 완강하게 거부했다. 어찌하는 수 없었다. 이인한의 부대는 구림 서원을 에워쌌다. 서원을 향해 총과 활을 겨누었다. 이인하는 윤병호와 이서원과 고흥연과 이유암을 데리고 구림 서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서원의 안쪽 담벽에는 민병들이 담 밖을 향해 화승총과 활을 겨눈 채 서 있었다. 신방현과 이인하는 강당 안에서 마주 앉았다. 신방현의 옆에는 이서진과 고흥식과 윤병무가 앉아 있고, 이인한의 옆에는 이우암과 이서원과 윤병호가 앉아 있었다. 신방현이 이인한에게 말했다. 동학도인들은 무기를 버린 대신에 물침표를 받아들고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소? 물론 집강소를 설치하도록 감사가 허락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왔소. 그렇지만 여기는 구림이라는 곳이요. 선대부터 내려오는 향약이 있지 않소. 도인들 쪽에서 집강소를 설치하되 무기를 버리고 우리 선대로부터 내려온 향약대로 한다면은 우리도 무기를 버릴 것이지만, 그렇지 않겠다면 죽기 살기를 무릅쓰고 싸울 각오를 하고 있소. 그것은 곧 자기들에게 투항하라는 것이었다. 민병들은 장흥부의 포군들과 병영의 영군들과 회령진의 수군들을 믿고 있었다. 우리는 전주성에서의 화약한 대로 이 지방의 모든 폐악들을 일수할 것이오. 머리가 깨인 유학들께서 전주성에서부터 핏물들을 뒤집어 쓰고 먼 길을 달려온 우리들한테 협력을 하여 주시오. 우리는 우리의 태를 묻은 이 땅 안에서까지 피를 보고 싶지는 않소. 양쪽 사람들이 모두 목줄의 심줄과 파란 정맥을 불끈 세운 채 소리쳐 말했다. 너 이놈! 종의 아들이라고 자처하고 상놈으로 살아가기로 하였다더니 과연 모나고 방자하구나. 너 이놈 우리에게 협박을 하는 것이냐? 마침내 이서원의 형 이서진이 이인한을 면박했다. 나는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오. 이인한은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이우암도 이인한을 따라 일어났다. 그들은 한바탕 총질을 해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한데 이서원과 윤병호와 고흥연은 그들 두 사람을 따라 밖으로 나오지 않고 절충을 하려 들었다. 서로가 싸우면 민부군 쪽에서 도인들을 당하지 못할 것이오. 도인들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피를 보고 온 사람들이오. 일단 도인들의 말을 들어주는 체 하시오. 일을 펴나가는 과정에서 조정을 하십시다. 이서원이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양쪽이 다 같이 참여해서 서로 협의를 하여 집강소를 운영하기로 하는 방안도 있네. 윤병호가 절충안을 내놓았다. 이서진이 분을 누그러뜨리면서 신방현에게 말했다. 윤공의 말대로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겠네. 신공, 잠시 저들한테 한 걸음 물러서 주기로 하세.
저 동도들의 기세가 내내 저렇듯 드높지만은 못할 것이네. 일단 참도록 하세. 윤병무도 말했다. 신방현은 고개를 쳐들고 허공을 바라보았다. 여러 공들이 그러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따르겠소. 저 동학 비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옆에 앉아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세. 이서원과 윤병호가 밖으로 나가서 이난과 이유암을 따라잡았다. 그들은 기어이 절충안을 성사시켰다. 초모되어 있는 저 민병들의 저항이 거세지 않도록 다독거리면서 우리 일을 잘 해내려면은 저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좋을 듯하네. 말만 참여시킨다고 해놓고는 허수아비를 만들어버리면 되는 일 아닌가? 이난은 이서원과 윤병호의 말이 썩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피를 보지 않고 일을 추진하는 길은 역시 그 방법뿐이다 싶었다.